저희 알로이DB for Postgres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셔서 다시 인사드리면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스페셜리스트 역할을 맡고 있는 전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첫 주제는 이제 알로이DB 세션이 되겠는데요. 뭐 준비한 아젠다는 기본적인 저희 알로이DB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럼 알로이DB가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특별히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과 세션 요약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아마 저희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장표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현재 구글 클라우드는 여러 가지 종류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을 현재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 뭐 가장 기본적인 이제 캐시를 위한 인메모리 영역의 메모리 스토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사실 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쓰시면서 여전히 이제 RDB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있는 건 이제 오라클 오크로드를 위한 즉 베어메탈 솔루션이 되겠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의 콜로케이션 시설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오라클 오크로드를 손쉽게 리프레시부터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 SQL, 뭐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에 대해서 뭐 예로 MySQL과 Postgres, SQL 서버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대해서 저희가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스패너 데이터베이스가 기존에는 있었는데요. 저희 클라우드 스패너는 저희가 구글 사실 내부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개발된 데이터베이스 이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하면서 또 이 수평적인 이제 라이트에 대한 확장성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트래픽이 많은 또 어떤 시즈널 피크가 많은 이런 워크로드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SQL과 이 스패너 사이에서 저희가 조금 더 또 다른 이제 계층들도 계층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알로이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뭐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로 파이어스토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뒤에서 설명드릴 키밸류, 와이드 컬럼 형태의 빅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많은 고객분들이 기존의 이제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면서 먼저 이제 가장 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라이센스나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타겟을 찾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로 이제 오픈 소스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또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는 게 이 포스트그레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트그레스로 글로벌하게는 이런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왜 이제 포스트그레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포스트그레스는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MySQL에 있는 것처럼 이제 동일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이동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풍부한 기능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이지만 이 엔터프라이즈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피처들을 이 포스트그레스는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익스텐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기능을 계속 이네이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나 이런 걸 처리하는 데서 아주 이식성이 호환성이 높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검증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뭐 대부분의 이제 국내 중요한 워크로드를 이제 운영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아무리 뭐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시장에서 검증이 되었고 또 어떤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포스트그레스는 이미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 이런 워크로드에 운용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강력한 커뮤니티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서포트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포스트그레스는 글로벌하게 다양한 커뮤니티를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측면에서 볼 때도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이제 제가 저기 캡처해놓은 거 보시게 되면은 이건 스택 오버플로에서 최근에 이제 2022년도에 조사한 이제 선호도가 되겠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스트그레스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오픈 소스로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마이그레이션해서 사용하려고 하시다 보면 말이 꼬이네요. 네, 몇 가지 사실은 이제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상용 등급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하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이런 오픈 소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었을 때 성능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가용성 또는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다 관리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 비용도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이 포스트그레스에 대한 이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력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얼타임 이제 오퍼레이션 데이터를 위한 어떤 인사이트 기능 이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워낙 이제 AIML 관련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떤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AIML을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요건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포스트그레스, 즉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좋은 이제 호환성을 제공하는 이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데 있어서 온프레미스에 국한되지 않고 최신의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어떤 민첩성이나 유연성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포스트그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엔지니어 분들의 기술력 그리고 경험치들도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이제 AIML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알로이DB는 기본적으로 이 포스트그레스에 대한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글이 잘하는 것들, 그런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것들을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 같이 결합을 해서 만든 게 이 알로이DB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알로이DB는 퍼블릭 프리뷰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GA는 저희가 한 연말쯤에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는 퍼블릭 프리뷰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몇 가지 제약사항은 있습니다. 리전에 대한 제약이 조금 있고 물론 이 부분은 이제 GA가 되면서부터 전체 리전에서 다 이용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프리뷰 기간이기 때문에 리전에 대한 부분이 현재 제약이 있고 그리고 장점은 프리뷰 기간 동안에는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워크로드 테스트 해보고 싶다고 하게 되면 저희 구글 클라우드 콘솔로 들어오셔서 이 알로이DB를 프로비저닝해서 원하시는 테스트 같은 걸 수행할 수 있게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무료에 대한 이제 물론 이제 제약사항은 있지만 보시게 되면 이제 월별로 해서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생성을 하고 테스트하는 거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로이DB는 당연히 이제 머신 타입을 제공하는데요. 현재 최소는 이제 2vCPU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64vCPU까지 쉐입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도 GA 시점이 되면 더 큰 인스턴스도 이용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GA가 됐었을 때 가격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 알로이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퍼블릭 프라이싱 사이트에서도 기본적인 스펙별로 가격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자체는 컴퓨터 인스턴스에 대한 vCPU 수와 그리고 메모리, 그다음에 스토리지 용량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측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비슷한 이제 클라우드 SQL도 이제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알로이DB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SQL에 비교해서는 vCPU나 메모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더 가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리지 자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콜로소스라는 클라우드 스패너와 동일한 무료적인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패너와 이제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로이DB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용량 이것도 쓰는 만큼은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인 거고요. 별도로 이제 I/O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I/O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D 즉 1년, 3년 계약에 대한 할인은 아직까지는 제공되지 않고요. 물론 아직 이제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GA 시점부터 이런 COD도 함께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알로이DB는 이제 몇 가지 장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온라인 트랜잭션 워크로드에 대해서 기존의 표준 포스트그레스 대비해서 4배 가까이 성능이 빠릅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아키텍처를 통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오픈소스 이 포스트그레스 대비해서 4배 정도 빠른 좋은 성능을 일단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쉐입이 작은 거든 크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4배 이상의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타사의 이 포스트그레스를 호환성을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더라도 2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포스트그레스도 이제 RDBMS 데이터베이스이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린 이제 컬러멀 엔진이라는 걸 통해서 분석 쿼리를 수행할 때 최대 100배까지의 이런 성능 향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로이DB 안에서는 OLTP 워크로드로 잘 수행하실 수 있지만 분석 워크로드가 있었을 때도 이 알로이DB의 컬러멀 엔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로이DB의 몇 가지 장점들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예측 가능한 투명한 가격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컴퓨터 노드에 대한 부분, 즉 VCPU와 메모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 스토리지 부분은 이제 프로비저닝한 사이즈가 아니고 실제 쓰는 데이터 양만큼만 차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 좋다. 또 예측 가능한 이제 가격 체계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라이선스에 대한 비용 없고, 그 다음에 I/O를 많이 쓰시더라도, 즉 IOPS 높은 IOPS를 요구하더라도 별도에 대한 차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비용 효율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이즈를 가장 작은 2VCPU로 시작을 해서 이 프리뷰 기간 동안 64VCPU까지 쓸 수 있고, 또 GA가 되면 더 큰 모델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이제 사이즈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네, 특히 또 스토리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비저닝 하는 단계가 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만큼만 지불하면 되는 아주 효율적인 가격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스트그레스에 대한 이제 완벽한 호환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최근 버전인 포스트그레스 14 버전에 대한 완벽한 이제 호환성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이전 이제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기준에 뭐 사용하고 있어서 마이그레이션을 검토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포스트그레스 14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생기는 이제 신규 버전에 대해서는 모두 기본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사용하시면서 당연히 이제 뭐 설정값이나 이런 걸 변경하기 위해서 베리어블 같은 거를 이제 변경하시게 되는데요. 이 알로이DB도 저희가 플래그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현재 175개의 플래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또 유즈 케이스가 많아질수록 또 필요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그레스는 이제 뭐 포스트그레스 자체의 어떤 장점이 되지만 뭐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했었을 때 익스텐션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익스텐션을 50여 개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것도 이제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향후 요청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자체에 대한 이제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마이그레이션 하시게 되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능적인 기능들이 되겠는데요. 사실 뭐 저희 구글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AI M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AI ML 기술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접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자의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AIML 기반으로 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ML 기술을 직접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벌텍스 AI와 현재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쿼리 레벨로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높은 스루풋과 낮은 레이텐시의 그런 이제 트랜잭션, 향상된 트랜잭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도 기반적으로 AIML이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략한 이제 소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알로이DB가 어떻게 아키텍처링이 되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컴퓨터과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 뭐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이제 보시게 되면 가장 이제 이상적인 이제 아키텍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과 스토리지를 이제 분리를 해서 각각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이제 I/O를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이런 I/O를 다 핸들링 해야 되고 그만큼의 사실 뭐 CPU를 쓰고 또 이 컴퓨터 노드의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I/O 작업들을 다 스토리지로 오프로딩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보다도 다른 이제 작업들에 더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예로 이제 뭐 백업 같은 걸 봤었을 때도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수행하게 되면 스토리지 있는 데이터를 DB 노드로 읽어서 그 다음에 백업 쪽으로 이제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알로이DB는 컴퓨터과 스토리지를 완벽하게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 백업 같은 경우는 스토리 안에서만 데이터를 읽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단에서 어떤 이제 데이터의 데이터가 어떤 깨지는 그런 이슈가 발생했었을 때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관여할 필요 없이 스토리지 단에서 자동적으로 리커버리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리밸런싱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 스토리지와 컴퓨터 노드 분리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로이DB의 이제 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알로이DB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가장 큰 의미는 이제 클러스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알로이DB 콘솔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생성하는 게 이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러스터 안에서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와 그다음에 리드 풀 인스턴스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라이트를 할 수 있는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는 이제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드 풀은 기존에 클라우드 SQL 쓰시면서 이제 리드 레플리카 이런 걸 이제 사용하셨는데요. 알로이DB는 조금 다르게 노드별로 이제 구성하는 게 아니고 리드 풀 형태로 해서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내가 쓸 만큼의 노드 수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리드 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나는 거기에 3개의 노드를 할당하겠다라고 하면은 3개의 노드를 할당을 해서 그 안에서 밸런싱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리드 풀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처럼 리드 풀은 이제 여러 개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전체 노드 수만 20개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리드 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애널리틱 워크로드를 돌리실 때 읽기 전용의 워크로드를 이 리드 풀을 통해서 수행하시게 되면 좋은 성능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알로이DB에는 직능형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크게 세 파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랫단에 있는 게 저희 이제 구글의 분산 파일 시스템 서비스인 이제 콜로서스,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콜로서스 스토리지가 있고 그 사이에 인텔리전트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엔진이라는 게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알로이DB가 사실 차별화하는 아키텍처적인 특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인텔리전트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엔진은 보시게 되면 내부에는 또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리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DML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 변경이라는 걸 수행을 하게 되면 보통 싱크로스하게 그러니까 동기화 방식으로 로고, 트랜잭션 로고를 이제 스토리지 단에 라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비동기 형태로 블락에 대한 라이트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블락 라이트 할 때 대부분 대규모의 데이터를 사실 스토리에 쓰기 때문에 그만큼의 I/O를 사실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I/O에 대한 병목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알로이DB는 이러한 블락 라이트하는 작업이 전혀 없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이 변경된 트랜잭션 로그만 데이터베이스에서 라이트를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인텔리전트 데이터베이스 스토리 엔진이 이 블락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블락 생성, 이 트랜잭션 로그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블락 생성에 있는 작업을 싱크하게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그냥 트랜잭션 로그만 내려보내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IO에 바틀렉이 되었던 그런 블락 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스토리지 부분은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이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 스토리 엔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쉐어드 스토리지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프라이머리 노드와 그 다음에 페일하고 마찬가지고요. 이 리드풀 노드들이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쉐어드 스토리지 형태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콜로서스 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존별로 이제 데이터를 배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리전 안에서 3개의 존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3중화돼서 이 콜로서스에 저장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표현은 안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노드 그리고 리드풀에 대해서 각각의 싱글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즉 리드풀이 여러 개가 되면 각 리드풀별로 싱글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안에 노드 수가 여러 개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밸런싱돼서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싱글 IP로 접속을 할 수 있게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로그 쓰기에 대한 조금 더 간략한 이제 설명이 되겠는데요. 로그라이트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노드만 수행한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리드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읽기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변경된 트랜잭션 정보들은 프라이머리 노드만 라이트를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 스토리 엔진 부분에서 로그에 대한 처리를 이제 어싱크하게 하게 됩니다. 즉 이 트랜잭션 로그만 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실제 이제 이 콜로서스 연구 저장 영역에 내려 쓰는 부분을 어싱크하게 블락을 만들어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어떤 체크 포인트 발생에 의한 그런 대량의 블락 IO하는 작업이 필요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 스토리 엔진 부분은 여러 가지 사실 컴퓨터 리소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용자의 로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뭐 스케일 아웃하고 또 스케일 아웃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전혀 이제 컨트롤하실 필요가 없고 또 자동적으로 워크로드 양에 따라 조절되는 그런 영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뭐 쓰기 작업에 대한 설명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인서트 작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라이트 작업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로 싱글 엔드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접속이 되고요. 여기서 어떤 변경된 이 while 로고를 라이트를 하게 되면 이 인텔리전트 데이터베이스 스토리 엔진으로 변경된 로드가 전달되고 여기 안에서 로고 프로세싱 서비스에서 자체적으로 블락에 대한 리플레이, 트랜잭션 로고에 대한 리플레이를 통해서 연구 저장 영역인 콜로서스 쪽으로 데이터를 라이트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읽기 작업도 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이제 셀렉트 작업을 요청했었을 때 요거는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로 갈 수도 있고 리드풀로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이제 요청이 가게 되면 1차적으로 그 서버 안에 있는 이제 버퍼 캐시, 메모리 영역을 조율해서 만약에 거기에 데이터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이 각 노드별로 사실은 저희가 이 울트라 패스트 캐시하는 별도의 로컬 캐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캐시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요. 거기도 없을 경우에는 결국 이 스토리지 안으로 내려간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 스토리 엔진 부분에서 여기 안에도 LPS 안에도 버퍼 캐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적으로 3차적으로 데이터를 읽어 가려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도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콜로서스에서 읽어와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겠고 좀 이렇게 캐시가 멀티티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RDB는 이 계층화된 멀티티어 캐싱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맨 앞에 있는 게 디램. 일반적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쿼리를 수행했었을 때 1차적으로는 이제 디램에서 버프 캐시에서 읽고 거기가 없으면 당연히 바로 스토리지로 내려가서 다시는 이제 IO를 해야 되는데요. RD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시를 좀 더 다중화해서 물리적인 IO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디램 영역이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 DRAM 영역 안에는 데이터를 이제 로드를 할 때 두 가지 형태로 로드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다 로우 폼에서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읽기 오크로드 처리를 위해서, 특히 분석 오크로드 처리를 위해서 컬럼 포맷의 데이터 포맷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DRAM에는 이 두 가지 포맷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OLTP-성 쿼리 같은 경우에는 로우 포맷으로 데이터를 읽고 만약에 분석 쿼리들이 같이 수행이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수행된 어떤 기록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 컬럼 포맷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추천이라고 하는데요. 레코멘데이션을 제공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컬럼을 형태로 로드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분석 쿼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DRAM은 이제 물리적인 이 메모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로컬에 있는 이제 캐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읽어가는 거고요. 로컬 캐시에도 찾는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이제 인텔에서 저희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엔진으로 가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이게 세 단계의 캐시로 처리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AIML에 대한 설명 부분이 되겠는데요. ROEDB는 저희 구글이 잘 아는 AIML 기술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온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관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사용자의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자동화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벌텍스 AI와 인티그레이션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벌텍스 AI와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어떤 추론 등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벌텍스 AI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쿼리 레벨로 해서 내가 뭐 인서트나 또는 뭐 셀렉터 이런 DML을 이제 수행하실 때 그 쿼리 안에서 어떤 펑션 콜을 통해서 벌텍스 AI 기능을 호출을 해서 필요한 추론 작업들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수준에 해당하는 이 ROEDB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뭐 엔터프라이즈 이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높은 가용성을 이제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SLA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ROEDB는 현재 4.9의 SL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프리뷰 기간이라서 여기 해당하지 않지만 이제 지혜가 되고 나면은 이 4.9의 SLA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인터넌스를 포함해서 4.9 SLA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높은 이제 SLA를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바로 뭐 이 자동 이제 리커버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지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존별로 해서 3종화돼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존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엔진 단에서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을 통해서 다시 리커버리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자동화되어 있고 사용자가 인게이지할 필요 없게끔 자동적으로 다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키텍처는 이제 멀티존 아키텍처.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지단은 이 존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종화 구성이 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HA 인스턴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리드풀도 마찬가지지만 존별로 뭐 프라이머리 하나 그리고 다른 존에 기본적으로 이제 HA 구성하시게 되면 스탠바이 노드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리드풀 부분은 또 다른 존이나 또는 이제 제가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리전에다가 리드풀 만드는 것도 지금 현재 프리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인터넌스를 이 관리를 제공해드리는 대신에 어떤 주기적으로 메인터넌스 다운타임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시큐리티 패치나 데이터베이스 뭐 엔진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중요한 코드 같은 경우에 보통 다운타임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ROEDB는 이러한 다운타임, 메인터넌스에 의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자세한 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알로이DB는 높은 이제 확장성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라이트에 대해서는 인스턴스 안에서 스케일업을 통해서 확장을 해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오크로드에 대해서는 리드풀이라는 걸 통해서 리드풀을 여러 개를 할당하든 하나를 할당하든 그 안에 또 노드 수를 조절을 통해서 원하시는 만큼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리드풀 같은 경우에는 20개 노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vCPU로 계산해 보면 거의 1000개 이상의 vCPU를 사용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토리지 단은 사용자가 그냥 쓰시는 만큼 차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다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또 퍼포먼스에 따라서 스케일아웃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가형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로이DB는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HA를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면 프라이머리 노드 하나와 그다음에 페일오버 레플리카가 자동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서로 다른 존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프라이머리 노드와 페일오버 레플리카는 이제 쉐어드 스토리지를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거의 이제 동기화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노드에 어떤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페일오버 레플리카로 페일오버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RPO는 제로다, 즉 데이터 손실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로이DB는 이런 장애사항이 발생했었을 때 여러 가지 메트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맥시멈에서 60초 안에 디텍션에서 자동적으로 페일오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리드라이트에 대한 싱글 이제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프라이머리 노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IP로 접속을 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드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페일오버 리플리카와 마찬가지로 리드풀도 프라이머리와 이제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IPO가 기본적으로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동일한 데이터를 이제 읽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노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라이트를 하게 되면 이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 스토리 엔진으로 라이트가 되고 그다음 여기는 데이터를 읽어서 사실 리드풀이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도 이제 어떤 이제 밀리세컨드 레이턴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레이턴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프라이머리 노드에서 변경된 로그를 이제 리드풀 노드 쪽으로 바로바로 보내서 빠르게 이제 캐치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이런 이제 레이턴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풀은 리드풀 안에 사실 노드를 이제 여러 개를 할당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앞에서 이제 그 메인터넌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드풀 안에서는 어떤 메인터넌스가 발생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제 롤링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운타임 전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프라이머리 노드에 대한 이제 메인터넌스 부분이 되겠는데요. 프라이머리 노드는 이제 메인터넌스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클래시컬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메인터넌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노드를 내리고 어떤 패치라는 걸 적용하고 이제 다시 프라이머리 노드를 띄워서 다시 서비스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다운타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알로이DB는 이러한 메인터넌스에 의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노드에 대한 메인터넌스를 수행할 때 별도로 리플레이스먼트 프라이머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가 내려가자마자 이미 이제 패치가 적용되어 있는 리플레이스먼트 프라이머리를 바로 띄워서 서비스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다운타임을 이제 10초 내에 줄일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리플레이스먼트 프라이머리는 이 스토리지 데이터를 미리 이제 알고 와서 캐시를 미리 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먼트 인스턴스가 올라가더라도 그냥 빈깡통 상태가 아니고 이제 워밍이 되어 있는 캐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운영적인 측면에서 메인테넌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즉 사용자의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알로이DB만의 어떤 장점들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이 오토파일럿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포스트그레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MVCC 패턴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뭐 데이터가 이제 삭제되거나 했었을 때 바로바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후에 후속 작업으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백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백홈을 처리할 때 어떤 리소스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보다 자동화해서 또 리소스 사용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관리 부분도 사실 뭐 이 포스트그레스 안에서도 버퍼 캐시나 이런 걸 얼마나 쓸지 사용자들이 이제 프랙티스를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걸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앞에서 캐시나 이런 스토리지가 다 티어링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컬럼을 엔진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매뉴얼하게 컬럼 엔진을 사용할 수 있어 업데이트도 할 수 있지만 자동화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제 메모리 관리 부분을 보면 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통해서 사실 이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떤 메모리 파라미터나 설정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실제 이제 사용되는 오크로드의 패턴을 보고서 용량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RO 메모리 같은 이제 이런 이슈에 직면하실 수가 있는데요. 알로이DB는 저희가 업데이티브 메모리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기능을 통해서 이 버퍼 캐시에 대한 양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오크로드의 양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메모리 관리가 이 오크로드 유형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큐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백큐 이 처리 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컴퓨터 이제 리소스를 쓰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쓰는 오크로드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가 있는데요. 어댑티브 백큐 이 처리를 통해서 사용자가 쓰는 리소스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뒤에서 백단으로 이 백큐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컬럼을 엔진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이제 분석 오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알로이DB가 기존 포스트그레스 대비해서 거의 100배에 가까운 최대 이제 100배의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부적으로 이 컬럼 엔진은 벡터 엔진을 사용하게 되고요. 심드라는 벡터 엔진을 사용해서 컬럼 포맷으로 인메모리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빠르게 이런 분석 콜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제공한다라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컬럼 엔진을 사용한 데 있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컬럼 엔진에 그 사용할 데이터를 올릴 때 그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를 추천을 받아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몇 가지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뭐 추천을 자동으로 받아서 그 추천에 나와 있는 테이블과 컬럼들이 자동적으로 이 컬럼 엔진에 올라가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천을 자동으로 받고 실제 올린 작업을 매뉴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엔진을 사용하려면 사실 뭐 몇 가지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컬럼 엔진에 대해서 enable 하는 부분, 요거는 뒤에 뭐 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데이터베이스 플래그 설정하는 부분 또는 이제 익스텐션을 크리에이션하는 부분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수행되는 콜에 대해서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콜이 수행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컬럼 스토어를 사용할 영역, 메모리 영역을 사이즈하는 부분,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거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럼 스토어에다가 저장할 테이블이나 테이블의 컬럼들을 지정을 해서 실제 이제 파퓰레이션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설정해 놓고 콜을 통해서 실제 조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뒤에 이제 랩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이그레이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현재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이제 알로이DB도 프리뷰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를 알로이DB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이 서버리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손쉽게
추가적인 비용 없이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로이DB로 사실 이기종 마이그레이션도 검토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레거시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든 뭐 SQL 서버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 DMS에서 이런 이제 이기종 마이그레이션,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현재 프리뷰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라클을 포스트그레스, 오라클 알로이DB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프리뷰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혜가 되고 나면 이 DMS를 통해서도 이기종 마이그레이션을 알로이DB로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이제 마이그레이션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은 가장 간단한 게 익스포트, 임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한 이제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거 손쉽게 내려서 다운타임을 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포스트그레스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피지로지컬이라는 익스텐션을 통해서도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가능하십니다. 이때는 뭐 테이블 레벨로 또 마이그레이션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세분화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서드파티 마이그레이션 CDC 솔루션을 통해서도 뭐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예로 이제 STDM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알로이DB는 네, 고가 형성 측면에서 볼 때 49의 SA를 메인터넌스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페일오버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의 위에서 기본적으로 메인터넌스를 최소화하는, 즉 리드풀에 대해서는 온라인 메인터넌스를 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노드에 대해서도 메인터넌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리플레이스먼트 VM을 통해서 처리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 볼 때도 스토리지 부분은 자동적으로 스케일 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전혀 제어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드풀 같은 경우에도 최대 이제 20개 노드까지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리소스를 스케일 아웃으로 확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AIM의 기술을 통해서 오토 파일럿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 오토 파일럿을 통해서 상대의 어떤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들이 메모리 관리라든지 또 이제 백금 처리 부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벌텍스 AI를 코리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능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뭐 사실 이 알로이DB가 사실 가장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높은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트랜잭션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4배 가까운 좋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분소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100배, 최대 100배의 처리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믹스 워크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SQL, 그리고 알로이DB,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패너도 포스트그레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각각의 물론 이제 특징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SQL은 기존의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매니지드 서비스로 보다 이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로이DB는 그런 클라우드 SQL 대비해서 좀 더 높은 성능과 또 이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가까운 그런 가용성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스패너는 여기 알로이DB에 또 더해서 또 무제한 글로벌 확장성과 5.9의 SLA 그리고 라이트에 대한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걸 다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3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로이DB에 대한 소개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